안녕하십니까. 김현욱 아나운서 인사드립니다. 9월 20일 화요일 경북매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가 난 포항시가 3조 3천억 원을 들여 재난 기반 시설을 확충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기후변화 시대에 잦아지고 강력해지는 재난에 근본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송면, 청림동, 동해면 등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정밀 진단과 복구 계획을 세우고 항구적 침수 예방이 불가능하면 주민을 이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1년의 계획을 세우고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총 3조 3,570억 원입니다. 대구지법은 장기간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임의로 해체한 후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동물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약 1년간 여러 동물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수입 승용차가 대구 남구 봉덕동 분식점으로 돌진해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분식점 손님과 직원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예천박물관은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해외로 유출되었다가 환수된 우리 문화재를 주제로 2022년 가을 작은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작은 전시회는 최선일 씨가 일본 내 경매 사이트에 출품되거나 민간에서 거래되던 유물들을 사비로 매입해 국내로 들여온 토기유계 고백, 청자환, 백자청화, 수자엄소 등 유물 10점을 전시합니다. 봉화송이 축제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송이양에 반하고 한야구에 빠지다 라는 슬로건으로 봉화읍 체육공원 및 관내 송이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봉화송이 축제는 지역의 우수 특산품인 한야구를 축제 속에 담아내어 축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송이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지역 축제와 연계, 지역민들의 화합과 관광객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축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한 운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좀도둑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해를 입은 가전제품과 살림도구 등을 말리기 위해 바깥에 내놓은 것을 트럭까지 동원해 훔쳐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흰남노가 상륙한 6일부터 나흘간 포항시 남구 상대동과 해도동 등 주택가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태풍 피해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귀중품 보관 등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한 포스코 경영진 책임 논란이 국회로 번졌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고 문제를 야기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진 문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앞서 포스코의 침수 피해에 대해 산자부가 태풍 흰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영진 문책론이 촉발된 바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 기온이 평년보다 3도에서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경북매일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